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하루 조금 지지부진한 하루였었죠. 양시장 모두 봉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여러모로 연준 베이지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까지 보였던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호재거리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시장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 오늘도 잔뜩 준비했으니까요. 자, 오늘도 함께 저희와 끝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함께할 분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주식천왕 김현성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9월이 되면서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지지는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한 달도 좀 괜찮은 전략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9월장이 좀 시작이 됐죠. 제가 지속 시장이 그 8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을 때 말씀드렸듯이 조금 9월장에는 MSCI 그 리밸런싱 이후에 8월 말부터는 시장의 수급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9월장 지금도 여전히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가 상당히 이제는 내성이 좀 생기면서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에 맞게 또 걸맞는 전략 잔뜩 준비했으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쪽으로 전화, 문자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이 있다가 또 진행되니까 지금부터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2612번 두 통 열려 있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친절하게 또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천왕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고 오픈 채팅 탭 누르고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자, 종목 상담하기 전에 앞서서 조금 더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우리 위원님이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전에도 그러셨죠. 9월 되면 조금 나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좀 팔긴 했는데 기관 수급이 그나마 좀 들어온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 코스피 시장에 좀 대량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양시장 매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약세 흐름은 지속됐지만은 아래로의 좀 지지 흐름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멘텀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추석을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관망세와 좀 거래 금액 대금도 굉장히 축소된 상태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강한 개인들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죠. 하지만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전일 코스닥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에 따른 쉬어가는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와주는 와중에서도 코스닥 역시 개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오늘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으면서 코스피 대비 오히려 좀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8월 달에 강조드렸던 장기 추세선, 장기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려면 코스닥 같은 경우 600포인트 지지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
600선을 이제 지지하고 다시 올라왔죠. 제가 지난번에 깼을 때도 한 달 정도 안에 회복한다면 아직까지는 장기 저점 지지 라인을 회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은 정확하게 6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월봉상 장기 지지 라인을 지지하는 그런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9월장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개별주 장세에서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9월장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도 간단하게 또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과 성장성을 같이 겸비했던 5G 섹터인데요. 제가 8월장 굉장히 어려울 때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시점, 그리고 수급의 변화가 좀 일어나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가장 먼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5G 섹터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지없이 지금 5G 섹터가 그동안의 시장이 어려운 과정에서 수급적인 매도세 동안에 눌림목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이솔루션이라든가 KMW가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KMW는 대장주로서의 지금 신고가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번 RFHIC 같은 경우도 역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5G 섹터의 대장주로 등극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섹터 그리고 낙폭과대주들의 수급 순환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섹터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조금 낙폭과대에서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5G가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 부분 조금 더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더 많은 이야기 채팅방 들어오시면은요,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천왕이라고 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께는요, 특별히 이 조금 있다가 들어가는 강의 자료를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셔서 함께 하시고 시황 리딩도 챙겨가시고 자료도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전화 받고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가 먼저 걸려온 것 같네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오성 첨남 소재인데요. 네, 오성첨단 소재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 2,500원이요. 2,500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제가 하다 보니까 거의 100%. 100%. 이 종목 한 종목 갖고 계시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사실 오늘도 상당히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고 장중에 진짜 13%까지 올라갔었고 8월 들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좀 높게 잡으신 것 같긴 해요. 오늘 좀 잡으셨을까 싶긴 한데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볼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어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오래되셨어요? 예. 그러시면은 추가적으로... 올 초에 3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평균 단가가 높으세요? 예. 근데 최근에 그러면 약간 수익권도 오늘도 수익권이었잖아요. 예. 오늘 한 14% 가까이 올랐다가. 네. 근데 왜 매도 안 하셨어요, 혹시? 아직 그 가격대가 나왔고요. 더 갈까? 혹시 이 종목의 어떤 지금 이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모멘텀이 뭐라고 좀 혹시 생각하시고 계신지? 대마 관련주인데요. 네, 마리화나 관련주죠.
예, 예. 근데 네. 그것보다도 지금 전환 자체인가 네, 지금 최근에는 마리아나 이슈로 올라왔다기보다는 이제 그 대량의 어떤 시비 발행으로 인해서 그 시비 발행 성공하면서 100억 원 넘게 이제 그 시설 운영 자금을 이제 조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다시 움직였잖아요. 예, 예. 예,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형 세력주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기업 실적이나 기업 펀더멘탈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 건데, 이렇게 시비 발행을 많이 하는 종목들은 물론 급등이 이제 세력이 있다고 보시면서 급등이 나올 때는 이제 급등을 좀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게 어느 선에서 그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또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특히나 어떤 전반적인 큰 테마나 섹터를 이루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이런 개별 소형주로 이제 이런 시비 관련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시고 평균 단가도 너무 높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는 급등한 이후에 단타 구간에서 변동성이 좀 심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 2,000원 부근까지도 얼마든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해되셨죠? 네네. 네, 그래서 굳이 지금 약손실 구간에서 혹은 수익권에서 오늘 청산 안 하신 게 좀 많이 안타깝고요. 수익 청산하셨다가 이 종목을 굳이 내가 다시 한번 재공략 한다면 충분히 조정을 나오는 걸 보고 재공략 해도 됐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재공략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움직인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은 주봉상으로도 이제 한번 지난주 급등이 나오고 지금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이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바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기보다는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았잖아요, 길게. 네. 예, 그래서 이게 그제도 윗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물이 아직 소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윗꼬리를 단 이유를 좀 보시면은 그 가격대가 바로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네. 기존에 여기 이런 자리들의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그렇다 보면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지금은 3% 4% 손실권이지만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20% 25% 30% 이렇게까지 손실을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분할로 좀 내일부터 청산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내일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본전가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본전가 부근부터는 무조건 수익 청산하시고요. 내일 오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전량 청산하시는 걸 원칙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가 2,695원 돌파 실패한다면 전량 내일 청산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다음 차시에 다른 종목이나 다른 타이밍을 노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성 첨단 소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투자 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인데요. 7632님께서 남겨주신 에어부산입니다. 자, 매수가는 7,000원이고 비중은 50% 꽤 크게 갖고 계시는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 오늘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인수전이 이제 오늘 좀 마감이 됐었고 뭐 대기업이 참여를 안 한다라는 소식에 조금 밀렸던 것 같기도 하던데 에어부산 조금 손실이신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일단 잠깐 매수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7,000원에 매수하셨어요. 7,000원이요? 오늘 변동성 상당히 컸더라고요. 9%까지 올랐다가 결국 6%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인수 M&A 관련 이슈 때문에 그동안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앵커님께서 방금 해주셨는데 그 지금 인수전이 이제 임박하면서 대기업들이 좀 참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애경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이제 돌면서 좀 실망감에 주가가 많이 무너졌죠. 근데 왜냐하면 아시아나가 지금 현재 항공산업 자체가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지만은 아시아나의 부채까지 포함해서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대기업이 진입하려고 하겠느냐, 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흥행에는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알짜 회사였던 에어부산도 최근에는 LCC 저가 항공사들의 그 출혈 경쟁, 이런 너무 많은 저가 항공사들이 또 신규로 이렇게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도 앞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나오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에어부산만 별도로 분리매각을 하게 된다면 물론 에어부산은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에어부산은 오히려 규모가 작고 또 수익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전체 통매각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흥행에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 시장에서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M&A 관련주들은 어차피 이슈에 의해서 지금 움직일 때 단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손절가를 대응한다면 이 종목 6,000원을 손절가 대응하셔야 되는데 6,0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이미 추세를 깰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짧게 손절가 6,400원 대응하면서 분할로 청산해 가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어부산 분할 청산하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이 부분 챙겨주시고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들어온 문자 CJ 시푸드입니다. 663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3,6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매수가 근처랑 종가랑 뭐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자, CJ 시푸드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시푸드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고 공략을 하면서 뭐 30% 이상 큰 수익을 단기간에 냈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2번 이상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차 큰 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약간의 눌림목 구간, 횡보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이제 횡보 구간 속에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는데 시푸드 같은 경우는 일본 반사수에 관련해서 수산물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일 때 그 대장주로서의 항상 제일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좀 더 끌고 가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방사능 누출수 이거에 대한 이슈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 언론을 통해서 좀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여져요. 지금은 최근에 일본 관련 수혜주들이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짧게 손절가 3,200원 대응하시고 좀 더 보유하신다면은 추가적인 슈팅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3,200원 대응하시고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을 때는 4,040원 돌파 여부 보시면서 그때부터 분할 수익 대응하시고요. 4,040원을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전량 수익 청산하시고 단기적으로는 급등 슈팅이 나온다면은 4,04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돌파했을 때는 일부 종목은 이 종목 같은 경우 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분할로 수익 노려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움직임에 따른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보시고 꼭 수익 대응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 계속해서 전화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오늘 궁금하실까요? SK이노베이션이요. SK이노베이션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6만 2천 원, 16만 2천 원에 비중은 비중은 30%예요. 30%요. 16만 2천 원에 30%. 오늘 종가보다는 조금 매수가가 낮은 편이기는 해요.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혹시 목소리가 좀 낯익으신 분 같은데 혹시 앞전에 한번 상담하지 않으셨었나요, 이 종목? 예? 이 종목 한 보유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보유한 지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아, 한 달 좀 넘으셨어요? 예. 그러시면은 매수하시고 조금 손실로 보유하시다가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온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전화가 잘 안 들리네요. 이 종목 혹시 그 장기로 보시고 투자하신 건가요? 예, 중장기로 봤는데요. 앞으로 네.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사실 정유 관련된 실적 자체는 올해 실적 성장이 작년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최근에 또 SK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죠. 그러면서 대신에 또 LG하고의 또 소송전도 계속 지금 좀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안 들리네. 여보세요? 예, 예. LG하고의 그 소송 문제도 있고 2차 전지 노이즈가 좀 있잖아요. 하지만 예, 최근에 알고 있어요. 이제 기관들 수급은 상당히 그래도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기관들 쪽에서 좀 받쳐주는 물량이 있으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꾸준히 한 번 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 기술적 반등 구간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좀 더 상승세는 나올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 17만 7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삼으시고요. 17만 7천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좀 단기적으로라도 중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17만 7천 원 부근에서 수익 청산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만 7천 원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한번 더 길게 가져가 보시면서 2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안에 4분기 안에 그렇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중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17만 7천 원이 고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자리를 돌파할 수 있을지는 그때 흐름에 따라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7만 7천 원부터는 분할로 수익 대응을 일부 하시고 나머지만 돌파하는지 못하는지를 보셨다가 만약에 돌파한다면 나머지를 좀 더 들고 가시고 20만 원까지 만약에 17만 7천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꺾인다면은 굳이 수익을 반납하면서 길게 들고 있지 마시고 수익 실현을 그냥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중장기로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 이 가격 전략 잘 보시면서 추가 대응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80님께서 남겨주신 롯데손해보험인데요. 이 종목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 매수가는 1,810원이에요. 매수가 1,810원에 10% 갖고 계십니다. 오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이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매수가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였죠? 1,810원.
410원이면은 거의 뭐 저점에 사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수익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저점 공략으로 단기 바닥주를 좀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뭐 정보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종목 그 낙폭 과대 종목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아마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 큰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 종목은 오늘 이슈가 좀 떴죠. 인수 예정자가 이제 그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익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내일 만약에 급등 출발해서 주가가 급등으로 출발해서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면 이 종목은 시초가부터 2,550원 부근까지는 분할로 절반 정도 수익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2,550원을 지지하면서 흐름이 나와준다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 종목 약 한 4,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롯데손해보험 잘 매도하셔서 수익 극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819님께서 남겨주신 잉크테크 한번 볼게요. 자, 잉크테크 지금 현재 매수가가 4,269원이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비중은 60%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좀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잉크테크도 바로 부탁드립니다.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4,269원이라고 보내주셨네요. 4,270원대. 네, 4,270원이요? 네, 네. 69원. 네. 지금 약간 손실 구간에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으로 중소형주로 이제 좀 테마성으로 그동안 좀 움직인 종목인데요. 어찌됐던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좀 돌아섰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의 흐름도 뭐 그렇게 추세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약간 추세 자체는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뭐 스마트폰 그 차폐 필름 공급 시설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흐름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일본 제가 잠시 장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관련 수혜주들이 조금 지금 수급이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쉬어가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손절하지 마시고 지금은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으로서는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이 종목은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중장기 추세 이탈선까지 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면 3,8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요. 종가 기준으로 3,800원을 지지한다면 이 종목 지금으로서는 기술적 에너지 파동상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다만 매수가 부근이 전고점 저항대 매물대에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돌파할지 말지는 거래량이나 수급들을 좀 힘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 요번에 돌파한다면 좀 더 분할로 수익 대응 하시는 게 좋고요. 다시 한번 4,300원 부근에서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밀린다면은 조금 분할로 청산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종목 매수가 부근에서는 분할 대응으로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5,100원 돌파 시에는 5,100원까지 또 분할로 추가 대응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잉크테크 일단 보유를 하시되 손절가는 잘 지켜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바로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오늘 또 궁금하실까요? 카페 24입니다. 카페 24요. 매수가랑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89,000원이고요. 20%요. 89,000원에 20%요. 알고 네네. 꽤 오래 갖고 계셨겠어요. 급락하기 네, 전에 이거 매수가. 그렇죠. 초반 매수해서 단가 낮춘 거예요. 네,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 바로 또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24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님.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 종목 좀 매수하신 지가 좀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춘 거예요. 비중이 지금 얼마 정도 되신다 그랬죠? 20%요. 이 종목을 왜 매수하셨는지는 뭐 좀 아시면서 매수하신 거죠? 좀 좋아 보여서 매수를 했는데 막 흘러서 다시 며칠 전에 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내린 거예요. 원래 이 종목이 상장 초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에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어떤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주고 또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면서 매출액 대비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수익 구조다 보니까 상당히 그 상장 초기에는 굉장히 큰 어떤 기대감을 좀 가졌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16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으니까. 다만 지금 주가 대비했을 때도 PER 수준이 거의 지금 뭐 50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고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종목이 나중에 그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 종목이 좀 개별주로 인식이 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수급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흐름, 약간 소외된 종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 종목을 그러면 중장기 지금 보유하신 거 보니까 전혀 손절 라인도 안 잡으시고 그냥 홀딩 하시면서 30% 이상 손실이 나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네. 원래 손절을 전혀 안 잡고 대응을 하시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내려와 버려가지고. 네. 앞으로는 좀 그런 손절가를 기준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현재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에서 4개월간 지금 현재 거의 바닥에서 안 밀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십니다.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꾸준히 보유하신다면 한 번쯤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 좀 더 보유하시고요. 다만 이 종목 87,000원, 네, 87,000원에서 9만 원 부근에서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 좀 청산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저항대가 아주 강한 저항대가 대기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본전가 부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전가 부근부터는 올라와 준다면 무조건 분할로 좀 수익 청산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자세한 처방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옵트텍이요. 옵토팩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9,000원에 50%요. 9,000원에 50%. 이 종목 오늘 하한가 갔던 종목인데 종가 매수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9,000원에 50%니까 그럼 일단은 손실은 아닌데 다행히도 이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궁금하시겠죠. 바로 네. 또 저희 상담 받아볼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굉장한 주식 고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고수 맞으신가요? 예? 고수 맞으세요? 고수? 아니요. 근데 오늘 하한가에 지금 베팅을 하신 거예요? 네. 왜 베팅 하신 거예요? 내일 하한가니까 내일 하한가 풀리고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셔서요? 네, 조금 올라올 것 같아요. 비중이 몇 프로시라고 했죠? 50%요. 굉장히 리스키한 그런 투자를 좀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죠. 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런 하한가 따라잡기 이런 투자 기법도 있는데요. 네. 저는 하한가 따라잡는 그리고 상한가 따라잡는 투자 기법은 물론 그 트레이딩 그 매매 기법이긴 한데 네.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비중이 50%라면 뭐 투자금을 떠나서 자기 비중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큰 비중인데 네. 만약에 내일도 하한가 그 갭 하락으로 출발하시면 어떡하실래요? 만약에 10% 이상 갭 하락 출발한다면 그때는 손절하실 건가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는 수도 있던데요. 아, 그래서 그냥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네. 거의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던데요. 보통 보면. 네,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네. 일단 이런 네. 급락주를 일부러 공략하신 것 같은데 뭐 이 종목 지금 뉴스로 오늘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명 변경하면서 삼자 배정 그 유증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네. 변경과 관련해서 네. 급락을 좀 맞았습니다. 이런 이제 중소형 세력주들 그리고 실적이 안 되고 펀더멘탈이 안 좋은 종목들은 물론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이슈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와 관련된 시비 발행이라든가 뭐 주식 담보라든가 제공 이런 저차 해서 뭐 주식을 회사를 양도한다든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급등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에요. 그죠? 예.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더라고요. 두 번에 제가 지옥문 오픈 패턴이라고 여러분들께 반드시 조심하라고 했던 패턴이 바로 M자형 패턴. 그죠? 네. 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무너졌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하한가 맞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제자리로 주가가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6,800원에서 한 7,000원. 6,700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 있고요. 만약에 진짜 심각하게 밀린다면 전저점 부근인 5,700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네, 내일부터. 그래서 추가적인 기술적인 어떤 에너지 흐름상으로도 추가적으로 내일 갭 하락 출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 종목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밀린다 하더라도 7,000원 부근까지는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 5,7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반등은 주겠지만 본전가 부분까지 올라온다면 청산하셔야 되고요. 저라면 내일 만약에 혹시라도 이 종목이 갭 하락으로 출발하지 않고 반등으로 출발한다면 무조건 약수익이라도 청산하고 빠져나오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반등 나오면 바로 청산하셔서 안전한 매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상담은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처 채팅 못 되신 분들은요, 저희 매일 이 시간에 상담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일찍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천왕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은요, 특별히 오늘 모든 분들께 강의 자료를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진행될 강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강의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주식천왕의 투자 팁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종목으로 급등 수익을 냈던 주식천왕은 대체 어떤 매매 기법을 갖고 있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 비법 오늘 다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바로 또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다 풀어드릴 수는 없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가 한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2달 정도 일정을 잡고요. 여러분들께 한번 주식 특강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물론 어떤 한 종목을 매매하는 트레이딩 그 기법 자체를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장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또 느끼고 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죠. 저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제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요건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추세와 파동, 그리고 수급, 그리고 모멘텀, 이 네 가지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네 가지 핵심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바로 이 네 가지의 핵심 변수를 가지고 아주 어려운 함수를 풀어내는 결론은 그런 어떤 수학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안다고 해서 모든 게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 이런 추세와 파동, 수급, 모멘텀,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지만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 번째로서 추세를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추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바로 분석 이슈들이 바로 첫 번째는 가장 미시적인 캔들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동평균선, 이것들에 대한 분석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패턴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지표를 분석하는 것들인데 제가 앞으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캔들 분석과 이동평균선 그리고 패턴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알지만 꼭 다시 한번 새겨서 봐야 될 캔들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캔들인데요. 양봉 캔들과 음봉 캔들이 있죠. 일본식 그 차트를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양봉과 음봉 캔들을 그래퍼에서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차트에서 보실 때 양봉 같은 경우는 시가와 종가 그리고 고가와 저가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시작가보다 종가가 상승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빨간색 양봉으로 표시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저가를 기록하거나 고가에서 밀렸을 경우에 윗꼬리, 아랫꼬리라고 표현을 좀 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시초가보다 장이 시작했던 시작가보다도 더 위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 빨간색 양봉 캔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시가보다 밀려서 종가가 마무리가 된다면 하락했기 때문에 음봉 캔들로 마무리가 되겠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캔들이니까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캔들의 형태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너무 복잡하고 많은 캔들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이 복잡해지니까요. 일부러 제가 핵심만 모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정도 캔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식은 좀 가지고 대응하시면 훨씬 더 시장 대응하시는데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장대 양봉형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빨간색 봉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장대 양봉인데요. 이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길 단봉에 음봉 공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결론만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당일에는 굉장한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떤 갑작스러운 호재라든가 수급 자체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길게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경우죠. 그리고 윗꼬리가 아예 없고 아랫꼬리도 아예 없죠. 물론 완벽하게 윗꼬리가 없거나 완벽하게 아랫꼬리가 없는 경우에 이런 장대 양봉은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약간의 꼬리들이 달리기는 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차익 매물이 장중에 안 나오고 그날 매수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모두 수익권이기 때문에 다음날 같은 경우에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단기간으로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더라도 단봉의 음봉에 출회됐을 때 공략하는 게 좋다. 그 말은 이
장대 양봉의 50%를 넘어가는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상당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매물대가 그만큼 크게 쌓여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봉 약간의 상단 쪽에서의 지지 흐름이 나오는 경우에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장대 음봉형이죠. 누구나 이런 장대 음봉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런 경우는 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거나 특별한 뭐 특정 악재가 돌발적으로 노출돼서 매물이 이제 급격하게 쏟아졌을 경우에 뭐 굉장하게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좋지 않은 거는 아랫꼬리가 없다는 거죠. 있어도 뭐 짧거나 이런 경우는 매물대가 굉장히 쏟아지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까도 상담드렸던 하한가에 마감이 됐다는 거는 아랫꼬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하한가였기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만 밀렸지, 만약에 하한가가 없었다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장대 음봉은 상당히 그 다음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가권에서 나타났을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상당히 고가권, 고점 부근에서 장대 음봉을 맞았다는 것은 매물이 이제는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 신호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캔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영망치형 양봉인데요. 영망치라는 거는 망치를 거꾸로 우리가 세워놨을 때 모양을 보시면은 이런 캔들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영망치형 양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장 초반 시초가보다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양봉으로 끌어올린 형태인데, 고가 부근에서 차익 매물이 이제 나오면서 어떤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다른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당일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승 추세 구간에 있는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양봉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망치형 음봉 캔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장 초반 매수세가 유입되다가 잠깐 유입되다가 매물대가 쏟아지면서 음봉으로 밀려버린 케이스죠. 그리고 아랫꼬리가 없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상승 추세 과열권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이 종목 역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윗꼬리가 긴 경우는 그만큼 대기 매물이 많았던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역으로 또 캔들을 돌려놓은 케이스인데요. 망치형 양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치형 양봉은 시초가보다도 훨씬 상승세, 매수세가 들어와서 마감된 케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저가로 살짝 밀렸다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를 가장 고가로 마감시킨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이런 망치형 양봉도 추세가 상승으로 저가권에서 나타났을 때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망치형 음봉인데요. 망치형 음봉은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한 형태죠. 아예 시초가부터 밀려버리는,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약간의 아랫권에서 아랫꼬리를 달긴 했지만 하락 패턴의 대표적인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초가부터 바로 밀려버리는 그런 하락 캔들 종목이고요. 특히 이 종목도 고가권에서 만약에 나타났을 때는 통상 매도 신호로 인식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지형 캔들, 십자가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도지형 캔들 같은 경우는 매도세와 매수세의 균형이 팽팽한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꼬리가 짧았을 경우는 추세가 하락 추세였을 경우는 좀 더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고요. 상승 추세였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저점이나 고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을 경우는 추세의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에너지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캔들이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다른 추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전체적인 흐름과 연계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석형인데요. 비석형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비석놀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석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와 종가가 같고 또 저가도 같은 그런 형태고요. 장중의 고점까지 상승을 했다가 매물 출회로 인해서 윗꼬리를 길게 단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량 매물이 쌓인 경우로 추세가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윗꼬리가 길수록 추세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수형. 이건 거꾸로 비석형을 거꾸로 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와 종가가 고가가 다 같은 그런 형태고요. 아랫꼬리를 길게 단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도세로 크게 밀렸다가 그 매도세를 다 압도하는 강력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와 주면서 종가를 장중 시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역시 추세 상승 초기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추세 상승 가능성이 높고 아랫꼬리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변화 전환의 어떤 신호 시그널 캔들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캔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매매할 때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